인천 소래포구 수산시장. 새벽 5시. 하늘은 아직 검푸르고 골목마다 얼음이 부서지는 소리가 가늘게 흩어졌다. 바닷바람에 실려온 짠내와 생선의 비릿한 향이 공기 속을 메웠다. 하지만 이 냄새는 그녀에게 삶 그 자체였다. 한선영, 65. 그녀는 오늘도 고무장화를 신고 무릎까지 걷어 올린 앞치마를 두른 채 얼음더미 속에서 고등어를 손질하고 있었다. 칼날이 번쩍이며 살과 뼈를 가르자 맑은 소리가 났다. 싱싱한 비늘이 손끝에 닿을 때마다 그녀는 오히려 마음이 안정됐다. 언니, 오늘도 제일 먼저 나왔네. 옆 좌판에서 과일을 진열하던 남복자가 인사를 건넸다. 손님들이 기다리는데 내가 늦을 수가 있어. 선영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 웃음에는 피곤함보다 단단한 자부심이 섞여 있었다. 시장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좋아했다. 정직하고 성실한 여인. 새벽마다 가장 먼저 불을 켜는 사람. 그녀에게 쉬는 날이란 단어는 없었다. 남편 윤도철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 그때 대학생이던 아들 윤재훈의 등록금과 생활비, 월세, 교재비까지 전부 그녀의 손에서 나갔다. 밤엔 무릎이 붓고 손가락이 퉁퉁 부어도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다. 그녀가 유일하게 품에 넣는 물건은 낡은 회중시계 하나였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생일 선물로 준 것이다. 뚜껑 안쪽에는 작게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바다 냄새는 내 삶의 훈장이야. 그 문장은 선영의 하루를 버티게 하는 주문이었다. 그녀는 늘 그 말을 되뇌며 칼을 들었다. 점심시간. 그녀는 작은 도시락을 꺼냈다. 김치 한쪽, 멸치볶음 한 숟가락. 밥은 차갑고 딱딱했지만 젓가락질을 멈춘 적이 없었다. 재훈이는 오늘 점심 뭐 먹으려나.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김치를 씹었다. 아들은 이제 38, 대기업의 과장으로 일하고 있다. 전화는 일주일에 한두 번. 문제는 엄마. 바빠요. 나중에 통화할게요. 같은 짧은 문장만 남았다. 그래도 그녀는 서운하지 않았다. 아들이 바쁘다는 건 잘 산다는 뜻이니까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그러다 오후 3시쯤 휴대폰이 울렸다. 엄마, 오늘 저녁에 집에 일찍 들어갈게요. 그리고 한 명 더 데려갈 거예요. 목소리가 들뜬 듯 밝았다. 순간 선영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여자친구, 그녀는 잠시 칼을 내려놓았다. 손끝이 떨리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30년 넘게 아들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세월. 그 아들이 이제 누군가를 데려온다는 말. 그녀는 두려움과 기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이제 진짜 혼자 남는 걸까? 아니지. 행복해야지. 그게 부모 마음이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가게 문을 일찍 닫았다. 집으로 가는 길에 마트에 들러 아들이 좋아하는 재료를 샀다. 돼지고기, 두부, 대파, 마늘, 그리고 고등어 2마리. 오늘만큼은 고등어 조림에 정성을 담고 싶었다.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좋은 어머니로 보이고 싶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앞치마를 다시 두르고 부엌으로 갔다. 국물이 끓는 냄새, 기름 튀는 소리, 칼 도마 부딪히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웠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다듬으며 혼잣말했다. 선영가, 오늘은 네가 손님이야. 웃는 얼굴로. 문이 열렸다. 엄마, 나 왔어요. 아들의 목소리와 함께 구두 굽 소리가 들려왔다. 선영은 급히 앞치마를 벗고 거실로 나갔다. 아들과 함께 들어온 여자는 눈부실 만큼 화려했다. 매끈한 하이힐,
반짝이는 귀걸이, 진한 향수 냄새. 어머님, 안녕하세요? 윤재훈 오빠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밝은 목소리였지만 이상하게도 그 웃음에는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어서 와요. 이름이 서하린이에요. 그래. 하린 씨, 반가워요. 밥 금방 차려요. 식탁에는 고등어 조림, 김치찌개, 불고기, 잡채가 가지런히 놓였다. 하린은 한 숟가락을 뜨더니 말했다. 어머님, 음식 진짜 맛있네요. 그런데 여기 집이 조금 오래됐네요. 재훈 오빠 성공하면 송파 쪽으로 옮기셔야겠어요. 순간 선영의 젓가락이 멈췄다. 이 집은 남편과 함께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유일한 보금자리였다. 벽마다, 문고리마다 아들의 어릴 적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오래됐지. 그래도 정이 많아서 떠나기 어렵더라. 그리고 오빠 차도 바꿔야 하지 않아요. 요즘 그런 구형차 타면 이미지가 좀... 할인의 말은 가볍지만 칼끝처럼 아팠다. 재훈은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응, 생각 중이야 하고 넘겼다. 식사가 끝난 후 할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 선영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재훈아, 그분이랑은 오래 만났니? 6개월 정도 됐어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처음 만났는데 진짜 좋은 사람이야. 아들의 눈빛은 확신으로 반짝였다. 선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사람이라면 좋지. 그러나 가슴 한켠에서는 작은 불안이 움찔거렸다. 잠시 후 할인이 돌아와 자리에 앉더니 뜻밖의 말을 꺼냈다. 어머님, 사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응, 제 아버지가 지금 교도소에 계세요. 순간 공기가 멎었다. 젓가락이 덜컥 떨어졌다. 하지만 할인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사업하시다가 어려운 일에 휘말리셨거든요. 그래도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선영은 침묵했다. 재훈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나 다 알고 있어. 괜찮아. 그날 밤 선영은 잠들지 못했다. 창문 밖으로 비가 조금씩 내렸다. 회중시계의 초침이 규칙적으로 울렸다. 틱탁, 틱탁. 그녀는 오래된 시계를 손에 쥐며 중얼거렸다. 도쳐라. 내가 뭔가 잘못 느낀 걸까? 아니면... 그녀는 그날 밤 내내 눈을 감지 못했다. 시계의 뚜껑을 닫을 때마다 남편의 말이 떠올랐다. 바다 냄새는 네 삶의 훈장이야. 누가 뭐래도 부끄러워하지 마.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따라 그 문장이 가슴을 아프게 찔러왔다. 그녀는 알 수 없는 불안을 억누르며 속삭였다. 괜찮을 거야. 재훈이가 행복하면 됐지. 새벽 5시. 그녀는 다시 일어나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로 향했다. 비릿한 냄새가 다시 코끝을 스쳤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어디선가. 그 냄새 속에 두려움의 기척이 섞여 있었다. 소래포의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다. 바다 위에 안개가 얇게 내려앉고 해가 수평선 위로 희미하게 고개를 내밀었다. 한선영은 평소보다 더 천천히 칼을 들었다. 어제 밤의 생각이 아직 손끝에 남아 있었다. 고등어의 비늘을 벗기며. 그녀는 자꾸만 어제 들은 그 말들을 되새겼다. 집이 오래됐네요. 차도 바꿔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떠오른 건 하린의 향수 냄새였다. 진한 플로럴 향이 아직 코끝에 남아 있는 듯했다. 그 냄새는 그녀에게 처음으로 이질감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했다. 언니,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해요? 남복자가 물었다. 그냥 잠을 잘 못 잤어.
요즘 날도 쌀쌀한데 몸 조심해야 돼요. 복자는 따뜻한 커피캔을 하나 건네줬다. 이거라도 마시고 몸 좀 녹여요. 그녀는 미소로 답했다. 고마워. 커피의 열기가 손바닥을 덮자 그제야 현실이 또렷해졌다. 시장의 소리, 사람들의 대화, 손님들의 발소리. 하지만 그 모든 소리 위로 어제 들은 말들이 계속 겹쳐졌다. 선영은 칼을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다. 괜찮을 거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그녀는 그렇게 자신을 다독였다. 하지만 마음속 한 구석은 여전히 흔들렸다. 그날 오후 재훈이 보낸 메시지가 도착했다. 엄마, 할인이랑 이번 주에 결혼 얘기 좀 하려고요. 날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이렇게 빨리 입속에서 새어나온 말은 거의 한숨 같았다. 다음 날 저녁, 할인이 집에 다시 왔다. 어머님, 요즘 부동산 보셨어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노트북을 꺼내 시장 자료를 펼쳐 보였다. 신혼집은 무조건 한강 조망 있어야 돼요. 이왕이면 강남 쪽, 아니면 마포라도요. 화면 속엔 억 단위의 숫자들이 줄줄이 찍혀 있었다. 선영은 잠시 눈을 의심했다. 이건 너무 비싸지 않니? 조금 외곽이라도 좋잖아. 할인의 미소가 단단히 굳었다. 요즘 시대의 변두리에서 살면 오빠 이미지에 안 좋죠. 회사에서도 시선이 있을 텐데.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재우는 곁에서 어색하게 웃었다. 엄마, 요즘 전세도 다 저 정도야. 그래도 내 월급으로는 부담되지 않겠니? 괜찮아요. 할인이도 조금 보탠대요. 그 말에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이 어딘가 흐렸다. 그날 밤, 선영은 또다시 잠들지 못했다. 식탁 위에는 할인이 놓고 간 부동산 명함들이 널려 있었다. 그녀는 하나하나 손끝으로 쓰다듬다가 문득 회중시계를 열었다. 초침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틱, 탁, 틱, 탁. 도철아,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그때였다. 창문 밖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다. 야옹. 길고양이 한 마리가 비를 피하려 처마 밑에 웅크리고 있었다. 선영은 문을 열고 나가 남은 고등어 한 토막을 내밀었다. 자, 먹어. 고양이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냄새를 맡더니 살짝 혀를 댔다. 그녀는 나직이 웃었다. 그래, 너라도 먹어야지. 이름을 초코라고 할까. 그때부터 고양이는 매일 새벽 시장 입구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며칠 뒤 시장의 대학생 아르바이트 박세윤이 다가왔다. 사모님, 요즘 그분 자주 오시네요. 누구 재훈 과장님 여자친구요. 어제도 시장 쪽으로 오던데요. 그래, 그녀는 놀라서 손을 멈췄다. 혹시 뭐 사러 온 거 아닐까 잘 모르겠어요. 전화하면서 이번 주 안에 그 돈 받아내야 돼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바닷물처럼 차갑게 가슴에 스며들었다. 선영은 그날 밤 회중시계를 다시 열었다. 뚜껑 안쪽에 각인된 문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훈장이란 건 남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지.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마음이지. 다음 주 토요일, 선영은 시장 사람들과 함께 푸드트럭 봉사를 나갔다. 가난한 이웃들에게 생선조림과 국밥을 나누는 날이었다. 초코는 트럭 밑에서 꼬리를 흔들었다. 초코야, 오늘은 꽁치야. 네 목 따로 있다. 옆에서 남복자가 웃었다. 언니는 참 힘든 와중에도 저런 걸 챙겨. 사람이 밥을 나눌 수 있을 때가 제일 편한 때야. 그녀는 자신이 살아온 세월을 그렇게 정리하듯 말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우편함에 낯선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다. 서울 하는 사설조사. 며칠 전 인터넷으로 의뢰했던 탐정회사였다.
봉투 안에는 한 장의 요약 보고서가 있었다. 서할인, 본명 일치, 전과 3회, 결혼 빙자 사기 1건 기록 있음. 손끝이 떨렸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숨을 깊게 들이쉬고 서류를 투명 파일에 끼웠다. 감정으로는 아무것도 못 지켜.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다. 며칠 뒤 할인이 다시 찾아왔다. 어머님, 이번에 웨딩홀도 봤는데요. 강남 쪽 호텔이 제일 괜찮아요. 예단은 제가 알아봤는데 반지는 5돈은 기본이에요. 5돈 요즘 그 정도는 다 해요. 그래야 체면이 서죠? 선영은 차마 대꾸하지 못했다. 대신 차를 따르며 조용히 물었다. 할인 씨, 혹시 부모님은 뭐라고 하시니? 엄마는 건강이 안 좋으셔서 지방에 계세요. 아버지는 아직 그곳에 계시죠.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러나 그 말 끝에 살짝 떨림이 있었다. 선영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날 밤 그녀는 또다시 서류를 꺼내 읽었다. 3회의 전과, 위조된 신분증, 사기 혐의. 그녀는 무릎 위에 시계를 올려두고 손을 모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초침이 울릴 때마다 마음속 결심이 단단해졌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어 녹음 기능을 켰다. 새로운 녹음 시작비. 2024년 4월 15일. 소래포. 서할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확인함. 아들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음. 추가 확인 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기록은 두려움보다 강했다. 며칠 뒤. 재훈이 집에 들렀다. 엄마, 나 대출 상담받고 왔어요. 신혼집 계약하려면 엄마 명의로 담보가 필요해요. 내 이름으로, 잠시만이야. 할인이도 자기 보증인 스은데. 그래, 알았어. 입안이 말라붙었다. 하지만 그녀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날 밤 조사기관에 다시 전화를 걸었다. 추가 조사를 부탁드릴게요. 혹시 최근에 다른 피해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며칠 후 답장이 왔다. 현재 동종 수법 피해자 2명 확인. 한 명은 최 부장으로 등록된 피해자. 선영의 손끝이 싸늘하게 식었다. 최 부장. 어디서 들은 이름 같은데. 그녀는 회중식의 뚜껑을 덮었다. 이제 그만 믿을 게 아니라. 봐야 해. 밤새 바람이 불었다. 창밖의 간판이 덜컹거렸고. 초코는 이불 밑으로 파고들었다. 선영은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초코야. 나 이제 무섭지 않아. 엄마로서 해야 할 일이 생겼어. 그녀는 다시 녹음 버튼을 눌렀다. 2번째 기록. 서류 확보 완료. 결혼식 전 확인 절차 예정. 이 일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마무리할 것. 그날 새벽. 시계 초침이 유난히 또렷했다. 틱, 탁, 틱, 탁. 그 소리 사이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다. 선영가. 진실은 기다려도 늦지 않는다. 새벽 공기가 칼처럼 차가웠다. 창문을 연이하얀 입김이 일었다. 한선영은 습관처럼 회중시계를 열었다. 초침이 느릿하게 움직였다. 오늘은 진실을 준비하는 날. 그녀는 속삭이며 낡은 앞치마를 둘렀다. 시장으로 향하는 골목에는 아직 불이 꺼진 가게들이 많았다. 그 사이로 초코가 어디선가 달려와 꼬리를 세웠다. 우리 초코. 오늘도 일찍 나왔네. 고양이는 짧게 울며 선영의 발에 몸을 비볐다. 그 작은 온기가 이상하게도 마음을 안정시켰다. 소래포 수산시장 입구에는 벌써 몇몇 상인들이 나와 있었다. 남복자가 커피를 들고 다가왔다. 언니,
오늘 푸드트럭 봉사 가는 날이죠. 응. 점심쯤 나가자. 오늘은 꽁치조림 준비해야 돼. 세상에. 언니는 그 와중에 그런 걸 또 챙겨 사람이 밥을 나눌 때 제일 사람 같지 않겠어.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남복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시장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 한선영이 단순히 생선 장수가 아니라 이 시장의 기둥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오전 장사가 끝나갈 무렵 박세윤이 급히 뛰어왔다. 사모님 그분이 또 오셨어요. 누가 재훈 과장님 여자친구요. 오늘도 시장 주변에서 전화하던데. 목소리가 좀 거칠었어요? 선영의 손이 멈췄다. 뭐라고 하던 잘은 모르겠는데 그 계약 서류 빨리 정리하라. 뭐 그런 말 같았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눈빛이 서서히 냉정해졌다. 세윤아. 고맙다. 들은 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네, 알겠어요. 그녀는 장부를 덮고 푸드트럭 준비를 시작했다. 가게 옆 창고에서 큰 솥을 꺼내 불을 붙였다. 꽁치, 무, 고추, 간장, 설탕, 그리고 마늘향이 공기를 채웠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선영 씨, 오늘도 맛있겠네. 냄새만 맡아도 배고프다. 그녀는 미소로 답했다. 그날 점심. 트럭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섰다. 노인들, 아이들, 일꾼들, 그리고 시장 사람들. 그녀는 국자를 들고 사람들에게 국물을 퍼주었다.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그 작은 문장이 사람들의 마음을 덮었다. 초코는 트럭 밑에서 꼬리를 흔들며 이 광경을 지켜봤다. 봉사를 마친 뒤 남복자가 물었다. 언니, 그 고양이랑 참 닮았어. 나 겉은 강한데 눈빛이 다정하잖아. 선영은 피식 웃었다. 그래, 그럼 초코랑 나랑 가족인가 보네. 그녀는 봉사를 마친 후 조용히 집으로 향했다. 가방에는 탐정사무소에서 온 두 번째 보고서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문을 잠그고 앉아 봉투를 열었다. 피해자 최. 동일 인물 서하린에게 5천만 원 편취당한 기록 확인. 현재 수배 중. 그녀의 손끝이 서서히 굳었다. 이제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래도 확실히 해야지. 그래야 재훈이가 완전히 깨닫겠지. 그녀는 작은 공책을 꺼내 날짜를 적었다. 4월 22일, 조사 완료. 결혼식 한 달 전. 추가 증거 수집 필요. 그녀는 재훈 몰래 녹음을 준비하기로 했다. 다음에 할인이 와서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은 기록으로 남길 것이다. 며칠 뒤 예상대로 할인이 집에 찾아왔다. 손에는 쇼핑백 여러 개가 들려 있었다. 어머님, 예단이랑 예물은 제가 어느 정도 알아봤어요. 요즘은 다 고급 브랜드로 하잖아요. 그래, 그리고 어머님 친구분들은 결혼식에 초대 안 하셨으면 해요. 선영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왜 하객들이 대부분 회사 임원분들이라서요. 분위기가 좀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혹시 생선 냄새라도 나면 좀 곤란하니까요. 그녀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할인 씨, 네, 너무 걱정 마요. 냄새는 금방 사라져요. 대신 그 냄새 덕분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할인은 잠시 어색하게 웃더니 대화를 돌렸다. 어머님, 혹시 가게 담보로 대출 진행은 잘 되고 있죠? 그 순간 그녀는 확신했다. 이 여자는 사랑이 아니라 계산으로 아들을 보고 있다. 선영은 미소를 지은 채 말했다. 그럼요. 잘 되고 있어요. 다행이에요. 어머님 덕분에 결혼식이 완벽해질 것 같아요.
하리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선영은 숨을 크게 내쉬었다. 이제 끝까지 가야겠구나. 그녀는 스마트폰을 들어 방금 전 통화를 확인했다. 음성 녹음 완료. 그녀의 입가에 아주 미세한 미소가 스쳤다. 그날 밤 시장 골목에서 작은 사건이 일어났다. 초코가 사라진 것이다. 그녀는 손전등을 들고 시장 구석구석을 돌았다. 초코야. 어디 갔어? 바람만 불고. 대답은 없었다. 그녀는 길모퉁이에 앉아 한참을 기다렸다. 그때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사모님 박세윤이었다. 초코요? 아까 어떤 여자가 데려가려던 것 같아요. 여자네. 향수 냄새가 진했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눈빛이 서늘하게 식었다. 향수 냄새. 할인이다. 다음 날 아침. 초코는 다시 돌아왔다. 목에는 작은 파란 리본이 묶여 있었다. 거기엔 하얀 쪽지가 달려 있었다. 선물이에요. 귀여운 고양이네요. 할인 선영은 쪽지를 천천히 찢었다. 고맙다. 초코야. 덕분에 더 확실해졌어. 그날 오후, 그녀는 다시 탐정사무소를 찾았다. 이번엔 확실한 자료가 필요해요. 사진, 통화 내역, 전과증명서, 가능한 건 전부. 사무소장은 놀란 듯 물었다. 그분 가족이시라면서요. 이젠 아니에요. 제 아들을 속이는 사람일 뿐이죠. 며칠 후, 그녀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받았다. 안에는 사진 여러 장이 들어 있었다. 할인이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사진, 은행 창구에서 서류를 작성하는 모습, 그리고 어떤 남자에게 봉투를 건네는 장면. 그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손끝을 떨었다. 밤이 깊었다. 그녀는 회중시계를 꺼내 남편의 음성 메모를 들었다. 선영아. 세상은 냄새로도 진실을 알려준다. 비린내가 난다면. 그건 삶의 냄새지. 하지만 거짓의 냄새는 언젠가 썩어. 그녀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당신 말이 맞았어. 이제 결혼식까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선영은 마음속으로 준비를 했다. 감정이 아닌 사실, 분노가 아닌 정의로 끝내겠다고. 다음 주 일요일 봉사 푸드트럭이 다시 열렸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세찼다. 남복자가 물었다. 언니, 얼굴이 좀 달라졌어. 뭐 좋은 일 있어 하니? 그냥 이제는 겁이 안 나. 그녀는 짧게 웃었다. 초코가 발밑에 와서 몸을 비볐다. 그녀는 그 작은 생명을 들어 품에 안았다. 우리 초코야. 이젠 나도 냄새를 두려워하지 않아. 이 냄새가 나를 지켜줬거든. 그녀의 눈빛은 바다처럼 깊고 단단했다.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소래포의 공기가 조금 달라 보였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드디어 한 줄의 용기가 싹트고 있었다. 그날 밤 바람은 유난히 거셌다. 소래포의 간판들이 덜컹거리며 흔들렸고 파도는 방파제를 넘나들었다. 한선영은 창문을 닫고 부엌불을 끄려다. 다시 켰다. 그녀는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고등어를 손질하기 시작했다. 내일이 결혼식인데도 손이 멈추지 않았다. 칼 끝에 묻은 은빛 비늘이 조명 아래 반짝였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냄새를 느끼고 싶었어.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비린내와 바다내음, 그리고 손끝의 소금기. 이건 그녀의 인생이었다. 누군가에게는 창피한 냄새일지 몰라도 그녀에겐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엄마, 내일 아침에는 일찍 오지 마요. 재훈의 전화였다. 리허설도 있고 복잡할 거예요. 엄마는 오후쯤 오셔도 돼요. 그래, 알았어. 짧은 대화 뒤 전화가 끊겼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의자에 앉았다.
회중 시계를 꺼내 초침을 바라봤다. 틱, 탁, 틱, 탁. 그 리듬은 이상하게도 사람의 심장 박동보다 느렸다. 마치 세상이 잠깐 멈춘 듯한 고요가 찾아왔다. 도철아, 나 이제 무섭지 않아. 대신 슬프지도 않아. 그냥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야. 그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초코의 리본을 올려두었다. 당신이라면 아마 나보고 잘했다고 하겠지. 밤 10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선영 씨 앉아요. 남복자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내일 큰날이라 마음이 복잡하죠. 응, 조금 언니, 너무 생각하지 말아요. 결국 다 사람 사는 일이라니까. 남복자는 따뜻한 보리차를 건네며 말했다. 이거 마시고 자요. 그래야 내일 얼굴 안 부어요. 그녀는 미소로 답했다. 고마워. 남복자가 돌아간 뒤 선영은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다. 거기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천천히 펼쳐 사진과 서류를 다시 확인했다. 할인의 과거, 거짓된 경력, 위조된 신분증 사본, 그리고 오늘 오전에 추가로 받은 자료. 결혼 사기 및 편취 혐의로 수배 중. 그 문장을 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녀는 손에 힘을 주었다가 놓았다. 이걸 내일 다 말해야 하나. 초코가 옆에서 가만히 울었다. 그래? 초코야. 나도 몰라. 근데 이건 그냥 엄마 일만은 아니야. 이건 진실이야. 그녀는 스마트폰을 켜고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님, 내일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대기하겠습니다. 정확한 시점에 연락 주세요. 네, 부탁드려요. 위험할 수 있으니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평생 이런 냄새 속에서 버텼는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초침이 다시 들렸다. 틱, 탁, 틱, 탁.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다. 머릿속에는 재훈의 어릴 적 목소리가 겹쳐졌다. 엄마, 나도 아빠처럼 배 타면 안 돼, 안 돼. 바다는 사람을 키우기도 하지만 데려가기도 하거든. 그럼 나 커서 엄마 지켜줄게. 그 시절의 약속이 불현듯 떠올랐다. 지금은 그 약속을 되돌려줄 때였다. 그녀는 봉투를 정리해 가방에 넣고 회중시계를 손에 쥔 채 조용히 말했다. 내일은 긴 하루가 되겠지. 그래도 울진 말자. 흔들리지 말자. 다음 날 새벽 5시. 그녀는 평소처럼 눈을 떴다. 결혼식 날인데도 손은 자연스럽게 앞치마를 찾았다. 하지만 오늘은 가게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새로 산 옷을 꺼내 다렸다. 연한 회색 한복이었다. 단정하지만 화려하지 않았다. 하객들과 가까이 있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래도 어머니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싶었다. 거울 앞에 서자 눈가의 주름이 선명했다. 그녀는 화장을 하다 말고 웃었다. 이 얼굴이 내 삶이지. 고등어 비늘보다 반짝이지는 않지만 그보다 오래 버텼으니까. 현관 앞에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나서 회중시계를 주머니에 넣었다. 문을 나서는 순간 초코가 다가와 발에 몸을 비볐다. 오늘은 늦게 와야 해. 엄마 일이 좀 있거든. 고양이는 조용히 울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그 작은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다. 버스를 타고 가는 길. 창밖으로 펼쳐진 바다가 눈에 들어왔다. 햇살이 잔물결 위에서 부서지고 있었다. 그녀는 회중시계를 꺼내 바라봤다. 틱, 탁, 틱, 탁. 그 소리가 묘하게 음악처럼 들렸다. 이제 곧 끝나겠지. 그리고 다시 시작이겠지.
그녀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버스가 도심에 들어서자 하늘은 완전히 밝아졌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결혼식장 근처에는 하얀 리본들이 펄럭였다. 그녀는 천천히 웨딩홀 쪽으로 걸었다. 건물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그래, 이게 나야. 생선 냄새 나는 엄마.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에는 슬픔도, 분노도, 두려움도 없었다. 그저 단단한 결심만 남아 있었다. 식장 안에는 이미 손님들이 가득했다. 직장 상사, 동료, 신부 측 하객들 모두 번쩍이는 옷과 향수 냄새로 뒤덮여 있었다. 그녀는 안내원의 손짓을 따라 가장 구석진 자리로 향했다. 앉는 순간 옆자리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저분이 신랑 어머니래요. 정말 생선 장사하신다던데. 어쩐지 손이 거칠어 보이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회중식의 뚜껑을 열었다. 안쪽의 문장이 다시 눈에 들어왔다. 바다 냄새는 내 삶의 훈장이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래, 이게 내 냄새야. 식이 시작되고 음악이 울렸다. 신부 서하린이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입장했다. 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쏠렸다. 빛나는 조명 아래 하린의 얼굴엔 완벽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선영의 눈에는 그 미소가 가면처럼 보였다. 재훈이 등장했다. 잘 다려진 양복, 떨리는 입술. 그녀는 조용히 손을 모았다. 제발, 오늘만큼은 아무 일 없게 해달라. 하지만 회중식의 초침은 여전히 똑같은 속도로 움직였다. 틱, 탁, 틱, 탁.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도철아, 나 잘하고 있는 거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게 속삭였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어떤 문이 열렸다. 이제 모든 진실이 흘러나올 준비가 된 것이다. 결혼식장의 공기는 유리처럼 투명했지만 차갑고 날카로웠다. 오케스트라에 선율이 흐르고 조명은 하얗게 쏟아졌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웃었지만 그 안에는 기계적인 예의뿐이었다. 한선영은 구석의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엔 여전히 회중시계가 있었다. 주머니 속에서 초침이 작게 떨리고 있었다. 틱, 탁, 틱, 탁. 그 리듬이 마치 심장 소리처럼 들렸다. 하리는 반짝이는 드레스를 입고 완벽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손에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재훈은 긴장된 얼굴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금부터 신랑 윤재훈 군과 신부 서하린 양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렸다. 선영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그래, 이제 곧이야. 결혼식은 순조롭게 흘러갔다. 주례의 말, 반지 교환, 그리고 하객들의 박수. 그 모든 순간이 그녀에겐 먼 세상의 장면처럼 느껴졌다. 사진 촬영 순서가 되었다. 하린이 사회자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가족 사진은 저희 가족 먼저 찍고 신랑 어머님은 나중에 따로 찍을게요. 그 말이 마이크에 살짝 잡혔다. 순간 주변의 몇몇 하객이 고개를 돌렸다. 선영은 잠시 멈칫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물러섰다. 그때 하린이 다가와 속삭였다. 어머님, 잠깐만요. 왜 여기서 조금 비켜주실래요? 생선 냄새가 난다고 하객분들이. 그 말은 칼날이었다. 공기조차 멎은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한선영에게로 쏠렸다. 누군가는 안쓰럽다는 표정으로, 누군가는
흥미로운 눈빛으로. 또 누군가는 비웃는 입꼬리로 그녀를 바라봤다. 재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몸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지금 뭐라고 했니? 할인이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다.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냄새 때문에 하객분들이 냄새라. 그래, 냄새. 그게 그렇게 불편했니? 선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소리보다 뚜렷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잦아들었다. 그녀는 회중시계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틱, 탁. 시간이 흘러가는 소리만 들렸다. 좋아. 그럼 오늘 그 냄새의 정체를 한 번 보여줄까 그녀는 천천히 마이크 쪽으로 걸어갔다. 사회자가 막으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에 눌려 발을 멈췄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녀는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 순간 조명이 그녀를 비췄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과 거친 손이 그대로 드러났다. 저는 신랑 윤재훈의 어머니, 한선영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그녀는 회중시계를 들어 보였다. 이건 제 남편이 남긴 유품이에요. 그 사람은 평생 고등어 냄새 속에서 살았지요. 그리고 저도 그 냄새 속에서 아들을 키웠어요. 그 냄새 덕분에 우리 둘은 버텼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냄새가 부끄럽다네요. 할인이 다가와 급히 말했다. 어머님, 그만하세요. 오해예요? 그래. 오해라면 다행이지. 그녀는 가방을 열었다. 그리고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럼 이건 뭘까? 그녀는 봉투 속의 종이들을 한 장씩 꺼내 들었다. 서하린 씨, 본명 동일, 사기 전과 3건, 위조 신분증 사용, 결혼 빙자 편취 사건으로 수배 중. 사람들의 숨소리가 멈췄다. 이게 당신의 진짜 얼굴이에요. 그리고 당신 아버지. 교도소에 계시다고 했지요. 거짓말이에요. 작년에 간경화로 돌아가셨어요. 할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또 최 부장이라는 남자에게서 신혼집 자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받아냈죠. 그리고 잠적했어요. 여기.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사회자에게 건네며 말했다. 할인이 손을 내저으며 소리쳤다. 그건 다 옛날 일이에요. 그래. 옛날 일이지.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 순간 결혼식장 문이 열렸다. 2명의 형사가 들어왔다. 서하린 씨. 맞습니까? 할인은 그 자리에 굳어섰다. 현재 결혼 사기 및 편취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내 들자 할인이 비명을 질렀다. 재훈 오빠. 믿어줘. 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하지만 재훈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손이 떨리고 눈이 흔들렸다. 할인아, 그게 다 사실이야. 할인은 대답하지 못했다. 형사에게 끌려가며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결혼식장은 혼란에 빠졌다. 하객들은 서로 속삭였고 일부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 조명 아래. 선영은 여전히 단상 위에 서 있었다. 그녀는 회중시계를 다시 열었다. 틱, 탁. 이 냄새. 부끄럽다고 했지 이건 부끄러운 냄새가 아니야. 진실의 냄새야. 그녀는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그때까지 아무 말도 못하던 재훈이 일어나 어머니에게 다가왔다. 엄마, 나? 그녀는 조용히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마. 이건 끝이 아니야. 시작이야.
형사들이 할인을 데리고 나가자 사람들은 마치 폭풍이 지나간 듯 침묵에 잠겼다. 어디선가 접시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다. 사회자는 마이크를 내리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천천히 단상에서 내려왔다. 발밑에는 하얀 꽃잎이 흩어져 있었다. 그 위를 걸으며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도철아, 나 해냈어. 재훈은 아직도 멍한 얼굴이었다. 그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울지 마. 지금은 울 때가 아니야. 살아야 할 이유를 다시 찾아야지. 그녀의 말은 단호했지만 따뜻했다. 재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녀는 대답 대신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에는 아직 떨림이 남아 있었다. 결혼식장은 여전히 어수선했지만 한선영의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모든 게 끝난 듯 했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정화징화였다는 걸. 그녀는 마지막으로 회중시계를 들었다. 초침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틱, 탁, 틱, 탁. 시간은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자신을 되찾았다. 결혼식장이 텅 비어 있었다. 형사들이 떠난 후 남은 것은 어색한 정적과 흩어진 꽃잎뿐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미처 먹지 못한 음식들이 식어 있었다. 잔잔히 흐르던 음악은 멈췄고 조명마저 희미하게 꺼져가고 있었다. 한선영은 홀 한가운데 서 있었다. 손에는 여전히 회중시계가 쥐어져 있었다. 틱, 탁, 틱, 탁.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재우는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들썩였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목소리는 부서질 듯 떨렸다. 그녀는 조용히 아들에게 다가가 손을 얹었다. 일어나자. 재훈아.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눈가에는 눈물이 번져 있었고 또 입술은 말라 있었다. 엄마, 내가 너무 바보였어요. 엄마가 그때 불안하다고 했을 때 내가 들었어야 했는데. 그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저 손으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엄마가 평생 모은 돈까지 다 잃을 뻔했어요. 나는 그 여자를 믿었고 엄마를 외면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번졌다. 엄마가 창피했어요? 시장 냄새가 나는 엄마가. 내 회사 사람들 앞에 서면 부끄러웠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멍청한 생각이었는지 이제 알겠어요. 선영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래도 늦지 않았어. 네가 지금 이렇게 울고 있잖니? 그녀는 회중시계를 아들에게 건넸다. 이거 네 아버지께서 남기신 거야. 엄마가 늘 들고 다니던 시계잖아요. 그래, 이건 시간보다 기억을 지키는 물건이야. 초침이 멈추지 않는 건 우리가 살아있다는 뜻이거든. 재우는 그 시계를 두 손으로 받았다. 작은 소리로 초침이 울렸다. 틱, 탁, 틱, 탁.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을 진정시켰다. 형사 한 명이 다가왔다. 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서하린 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다른 결혼 사기 사건 2건에 연루된 정황이 있습니다. 어머님 신고 덕분에 피해자 3명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렇군요. 신혼집 대출건도 아직 계약이 완료되지 않아 손실은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형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 어머니들이면 아들 체면 때문에 그냥 숨기고 지나가시거든요. 체면이 밥을 먹여주진 않아요. 진실이 사람을 살리는 거지.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형사가 떠난 뒤 그녀는 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이제 집에 가자.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얀 꽃잎들이 비에 젖어 바닥에 눌어붙었다. 선영은 우산을 펴서 아들의 머리 위에 씌워줬다. 엄마는 안 써요. 괜찮아. 나는 익숙해.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차 안에서 아무 말도 없었다. 와이퍼가 리듬을 만들며 아퓨리를 쓸었다. 슥, 슥, 슥. 그 소리만이 둘 사이의 침묵을 메웠다. 집에 도착했을 때 초코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초코야. 재훈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고양이는 그의 손끝을 맞더니 작게 울었다. 엄마, 얘 아직 나 안 잊었나 봐요. 그럼 가족은 그런 거야. 아무리 멀리 갔다 와도 다시 돌아오는 거지. 그들은 신발을 벗고 거실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미처 치우지 못한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재훈은 그 서류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이걸 보니까 다시 한번 깨달아요. 사람은 겉모습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걸.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냄새도 그래. 어떤 냄새는 역겨운 줄 알았는데 결국 그 냄새가 우리를 살렸잖니. 맞아요. 재훈의 목소리가 조금은 안정돼 있었다. 잠시 후 그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엄마, 그동안 힘드셨죠? 힘들었지? 하지만 네가 이렇게 내 옆에 있으니 괜찮아. 그녀는 조용히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 손에는 아직 따뜻한 천이 남아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다. 비가 멎고 창문 밖으로 달빛이 비쳤다. 그녀는 커튼을 걷고 창밖을 바라봤다. 도철아, 우리 아들 이제 괜찮을 거야. 남편의 사진이 희미하게 웃고 있는 듯했다. 재훈이 말했다. 엄마, 나 내일부터 회사 그만둘까 생각 중이에요. 왜 잠시 쉬고 싶어요. 엄마랑 더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래, 일은 다시 하면 되지만 마음은 바로잡을 때 잡아야 하니까.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깊었다. 초코가 두 사람 사이에 몸을 비비며 울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이 녀석도 가족이라 그런가. 오늘은 유난히 말을 잘 듣네. 재훈은 고양이를 안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나 진짜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고맙긴. 부모는 원래 자식 지키는 거야. 다만 이제부터는 너도 누군가를 지켜줄 줄 알아야 해. 그의 눈빛이 조금씩 다시 살아났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부엌 시계의 초침과 회중 시계의 초침이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두 소리가 겹쳐지며 하나의 리듬을 만들고 있었다. 틱, 탁, 탁, 틱. 그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다. 엄마, 내일은 시장 같이 갈래요. 응, 가서 엄마 도와드릴게요. 손님한테 생선 파는 법 좀 배우고 싶어요. 그럼 내일은 고등어 손질부터 시켜야겠다. 좋아요.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긴 하루였다. 하지만 그 어떤 날보다 마음이 가벼웠다. 눈앞에 바다가 그려졌다. 잔잔한 파도, 비린내, 그리고 바람의 냄새. 그녀는 속삭였다. 냄새가 나도 괜찮아. 그건 우리가 살아 있다는 증거니까. 창밖에서 새벽이 시작되고 있었다. 새들이 울고 먼동이 트고 초코가 창가로 올라가 하늘을 바라봤다. 재훈은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 이제 그들은 서로를 이해했다. 세상의 어떤 향기보다 강하고 깊은 가족의 냄새로 연결된 두 사람이었다. 새벽 5시. 하늘은 옅은 분홍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골목마다 스팀이 피어올랐고 얼음더미가 쏟아지는 소리와 함께 시장 하루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한선영은 앞치마를 고쳐 메고 가게 문을 열었다. 손끝이 여전히 거칠었지만 마음은 이상할 만큼 가벼웠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였다. 뒤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엄마, 재훈이었다. 그는 운동화를 신고 소매를 거둔 셔츠 차림이었다. 이 시간에 웬일이야, 이제 진짜로 같이 일하려고요. 어제 말했잖아요. 그녀는 놀란 듯 웃었다. 그럼 장화부터 신어야지. 응, 준비해왔어요? 그는 장화를 신으며 어색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오래전 소년 같았다. 엄마, 뭐부터 하면 돼요, 고등어 손질부터. 그녀는 칼을 건넸다. 비늘이 반대로 붙어 있으니까. 결 반대로 쓸어야 돼. 이렇게요, 아니. 칼을 조금 더 눕혀. 재훈이 어색하게 따라하자. 비늘이 사방으로 튀었다. 아이고, 다 튀었네. 두 사람은 동시에 웃었다. 남복자가 지나가다 소리쳤다. 어머, 도련님이네. 이제 시장에서 일도 하네. 이제는 도련님 아니고 생선 장수 2호예요. 재훈이 머쓱하게 웃자 주변 사람들이 웃음소리를 터뜨렸다. 그 웃음 속엔 따뜻한 온기가 있었다. 그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그래, 이렇게 다시 웃는 거야. 그날은 손님이 유난히 많았다. 봄 햇살 덕에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왔다. 한 중년 부부가 다가와 말했다. 아드님이세요. 닮았네요. 생선 손질하는 손길도 비슷해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피는 못 속이나 봐요. 재우는 그 말을 들으며 잠시 고개를 들었다. 엄마의 손끝을 바라봤다. 작고 굵은 주름, 손등의 상처들, 오래된 흔적. 그 안에 시간이 있었다. 그가 무심코 잡은 어머니의 손에서 소금 냄새가 났다. 그 냄새가 따뜻하게 느껴졌다. 점심 무렵 남복자가 다가왔다. 언니, 이번 주 봉사 다시 한다죠, 응. 이번엔 재훈이랑 같이 갈 거야. 어머, 잘 됐네. 젊은 사람이 오면 힘이 나지. 토요일, 푸드트럭 봉사 날. 트럭 위에 소래푸드 나눔이라는 현수막이 달렸다. 국물이 끓는 냄비에서 김이 솟았다. 재훈이 국자를 잡고 말했다. 엄마, 이렇게 퍼면 되죠 그래. 조금 넉넉히 줘. 이왕이면 배부르게 먹게. 노인들이 줄을 섰고 아이들이 웃었다. 초코는 트럭 밑에서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재훈이 말했다. 초코야. 이 냄새 맡으니까 어때의 고양이는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다. 그녀가 말했다. 얘도 알아. 이 냄새가 사람을 살린다는 걸. 그날 저녁 시장 상인회에서 전화가 왔다. 선영 씨. 이번에 시민상 받게 됐어요. 시민상이요, 예. 어머님 덕분에 결혼 사기 피해자 3명이 구제됐잖아요. 뉴스에도 조금 나왔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그래도 당연한 일을 실제로 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전화를 끊고 나서 재훈이 물었다. 엄마, 상 받으신대요. 별거 아니야. 별거라뇨, 세상에? 우리 엄마 멋지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내일은 네가 대신 인터뷰 나가라. 에이, 엄마가 주인공이잖아요. 난 주인공 질색이야. 난 시장이 좋아. 밤이 되자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다.
부엌에서 재훈이 식탁을 차렸다. 오늘은 제가 저녁 만들게요. 네가 요리할 줄이나 알아 배웠어요. 유튜브로. 그녀는 피식 웃었다. 그럼 기대해 볼까? 조금 후 식탁 위에는 된장찌개와 간장 계란밥이 놓였다. 엄마, 먹어봐요. 그녀가 한 숟가락을 떠서 맛보았다. 짜다. 짜요. 그래도 맛있네. 둘 다 웃었다. 식사 후 재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나 앞으로 매주 주말마다 봉사 같이 갈게요. 정말, 응,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그녀는 잠시 그 말을 되새겼다. 엄마처럼 살고 싶다. 그건 평생 듣고 싶던 말이었다. 창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회중시계를 꺼내 초침을 들었다. 틱, 탁, 틱, 탁. 시간은 흘렀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며칠 후 시장 입구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렸다. 한선영, 윤재훈 생선가게, 진심으로 손질합니다. 그 밑에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바다 냄새는 우리의 훈장입니다. 손님들이 웃으며 사진을 찍었다. 이 글귀. 참 좋네요. 감사합니다. 선영은 정중히 인사했다. 재훈은 고등어를 정리하며 어머니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초코는 가게 한쪽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다. 고등어 비늘이 반짝이는 빛 속에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선영은 가게 문을 닫고 시장을 한 바퀴 돌았다. 남복자, 세윤, 그리고 시장 사람들 모두가 환하게 웃었다. 그녀는 말했다. 이 시장이 내 집이야. 여기 냄새가 나지만 그게 나의 향기야. 재훈이 대답했다. 맞아요. 나도 이제 이 냄새 좋아요. 회사 향수 냄새보다 훨씬 진짜 같아요. 그녀는 피식 웃었다. 그래, 그게 사람이 사는 냄새지. 밤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다. 소래포의 바람이 부드럽게 스쳤다. 회중시계의 초침이 멈추지 않고 움직였다. 틱, 탁, 틱, 탁. 그 소리가 이제는 마치 파도 소리 같았다. 그녀는 속삭였다. 이제야 알겠어. 우리의 냄새가 바로 사랑의 냄새였다는 걸. 봄이 완전히 왔다. 소래포의 바람은 부드럽고 시장 골목에는 새로 핀 진달래 향이 섞여 있었다. 사람들은 가벼운 웃음으로 서로를 부르고 생성하게 앞에는 작은 줄이 생기곤 했다. 한선영은 오늘도 고등어를 손질하고 있었다. 칼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햇빛에 반짝였다.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다. 하지만 이제 그 손에는 긴장보다 여유가 묻어 있었다. 가게 문이 열리며 재훈이 들어왔다. 엄마, 오늘 인터뷰 나가야죠? 인터뷰 시청에서 연락 왔어요. 시민상 받은 사람들 영상 찍는다고? 아, 그거 나는 그냥 생선 장수인데 엄마는 생선 장수보다 더 대단해요. 그녀는 웃었다. 말은 참 그럴듯하게 하네. 진심이에요. 잠시 후 카메라 팀이 도착했다. 한선영 사장님 맞으시죠? 네, 맞아요. 오늘은 삶의 향기 있는 사람들 프로그램 촬영입니다. 시장 분위기 그대로 담고 싶어요. 그녀는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카메라가 돌아가자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저는요. 냄새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비린내, 바다 냄새, 땀 냄새. 그게 제 인생이었죠. 한때는 그 냄새가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게 자랑이에요. 그 냄새가 바로 제 가족이고 제 사랑이에요. 촬영이 끝나자 PD가 물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그녀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카메라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사람은요, 냄새처럼 남아요. 좋은 냄새는 오래 가죠. 그게 돈이나 명예보다 더 귀한 거예요. PD가 감탄하며 말했다. 정말 멋진 말씀이네요. 감사합니다. 촬영팀이 떠난 후 재훈이 커피를 들고 와서 그녀 옆에 앉았다. 엄마, 오늘 말 진짜 멋있었어요. 말이 아니라 마음이야. 나는 이제서야 세상을 조금 이해한 것 같아. 어떡해요. 사람은 자기가 뿌린 냄새대로 살아가는 거야. 거짓의 냄새는 언젠가 썩지만 진심의 냄새는 오래 남거든.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말이 점점 시 같아요. 나 시인은 못 돼. 그냥 생선 장수일 뿐이지. 그녀는 웃으며 손에 쥔 회중시계를 바라봤다. 틱, 탁, 틱, 탁. 초침이 일정한 박자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 시계가 참 오래 버텨주네. 너무 낡았는데 아직 멈추질 않네. 엄마, 그 시계 나중에 나 줘요. 왜 아빠가 엄마에게 남겨준 거잖아요. 그걸 내가 이어받고 싶어요.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아직은 안 돼. 네가 진짜로 사랑을 이해하게 되면 그때 줄게. 사랑을 이해한다는 게 뭔데요?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냄새를 견디는 거. 그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그 말, 참 엄마스럽네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선영은 식탁 위에 편지를 한 통 올려놓았다. 봉투엔 서하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내용은 이랬다. 한선영 어머님께 저는 교도소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그날 어머님께 한 말, 그 모든 모욕과 거짓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처음에는 돈이 목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재훈 씨가 저를 진심으로 믿는 걸 보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죠. 어머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더 많은 사람을 상처 줬을 겁니다. 저를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태어나면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서하린 올림. 그녀는 편지를 천천히 접었다. 눈가에 미세한 물기가 번졌다. 그래? 그래도 사람은 끝까지 미워할 수는 없지. 그녀는 창문 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노을빛이 방 안을 물들였다. 회중식의 초침이 그 빛 속에서 반짝였다. 그날 밤, 재훈이 말했다. 엄마, 그 사람한테서 편지 왔다면서요. 응, 사과문이야. 용서할 거예요 이미 했지. 용서라는 게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하는 거니까. 재훈은 조용히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녀의 표정엔 미소와 평화가 함께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시장으로 가는 길, 하늘은 맑았고 공기가 새로웠다. 남복자가 인사했다. 언니? 요즘 얼굴이 환하네. 그래, 마음이 가벼워서 그런가 봐. 아들이랑도 잘 지내지, 응. 이제는 친구 같아. 그녀는 가게 문을 열며 말했다. 이 냄새. 좋다. 비린내. 커피 냄새. 젓갈 냄새. 사람 냄새. 그 모든 것이 섞여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그게 삶의 향기였다. 재훈이 고등어 상자를 들고 들어왔다. 엄마, 오늘도 고등어 대박이에요. 그럼 열심히 팔아야지. 그날 저녁, 시장 골목에 불빛이 하나둘 켜졌다. 사람들의 웃음, 바다의 바람, 초코의 울음소리, 모든 게 평화로웠다. 그녀는 회중시계를 꺼내 들고 말했다. 도철아, 우리 이제 잘 살고 있어. 시간이 이렇게 흘러도 이 냄새가 사라지진 않을 거야.
재훈이 다가와 어머니 곁에 섰다. 엄마, 오늘 하늘 진짜 예뻐요. 그러게, 냄새도 좋고, 하늘에서 냄새가 나요. 응, 봄 냄새.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바람이 불었고, 초코의 리본이 살짝 흔들렸다. 그녀의 머릿속엔 남편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선영아, 세상은 냄새로 진실을 알려준다. 그녀는 대답했다. 당신 말이 맞았어. 나는 그 냄새 속에서 진실을 찾았고, 사랑을 다시 배웠어. 밤이 내려앉고 시장 불빛이 반짝였다. 회중식의 초침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틱, 탁, 틱, 탁. 그 소리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었다. 그건 삶이 계속된다는 증거, 그리고 사랑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음악이었다. 한선영은 조용히 속삭였다. 내일도 냄새가 나겠지. 하지만 그건 괜찮아. 그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냄새니까